2025년 10월 세계 해군 전략의 판도가 바뀌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인 MUMT 캐리어 확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형 함정 개발이 아닙니다. 한국 해군이 전통적인 유인 중심 항공모함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고 인공지능과 자율무인기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 네트워크로 전장을 지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곧 한국이 21세기 해양전쟁의 지휘권을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항공모함은 함재기수와 탑재량으로 그 위세를 평가받아 왔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은 10만 톤을 넘고 중국의 푸제남은 8만 톤, 일본의 이즈모급은 약 2만 6천 톤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 중인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이들과 다릅니다. 3만 톤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크기를 줄인 경항모가 아니라 함재기보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전장 플랫폼을 뜻합니다. 즉, 함상 데이터 허브이자 공중, 해상, 수중을 가리지 않고 유무인 자산을 실시간 통합 지휘하는 뇌가 되는 개념입니다. 영국 군사 매체 네이빌 뉴스는 최근 이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은 항공모함 시대를 지나 네트워크 전력모함 시대로 넘어가는 첫 번째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해군이 구상 중인 MQ-25 탑재형 항모 개념보다 한국 해군의 구상이 더 현실적이며 중형급 규모로 실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미국조차 아직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한 유무인 통합 항모 개념을 한국이 구체적인 일정과 설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전력모함은 약 3만 톤급으로 기존 독도급 대형 수송함인 1만 9천 톤급보다 약 1.6배 크고 일본 이즈모급보다 약간 큰 규모로 예상됩니다. 탑재되는 무인기만 해도 감시정찰형, 타격형, 자폭형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유인기와 혼성 운용이 가능한 통합 관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모함은 독도급처럼 침수갑판을 보유해 무인 수상정과 고속 상륙정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병대 병력과 상륙기동 헬기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항공작전만이 아니라 공중, 해상, 지상, 수중 전역을 동시에 지휘하는 복합작전 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입니다. 미 해군은 이 기술을 2040년 이후 실전화를 목표로 하지만 한국은 2030년대에 실전 배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화 시스템과 LIGNX-1, 카이는 함재형 무인기용 통합 C4, ISR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며 ADD는 AI 기반 자율협동비행 알고리즘을 실험 중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의 킬체인이 적탐지, 식별, 결심, 타격의 선형 구조였다면 킬웹은 모든 노드가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세계 주요 해군 중 유무인 복합 전력모함 개념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개념은 유사해 보여도 실현 가능성에서는 한국과 결정적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미국 해군의 경우 현재 퓨처 캐리어 이니셔티브를 통해 차세대 항모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이 바로 무인급 유기 MQ-25와 UNFA XX 전투기를 통합 운용하는 넥스트 젠 에어윙 개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MQ-25 시스템은 한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 항모 개조 비용만 2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AI 자율비행 알고리즘은 아직 실전 수준이 아니어서 2035년 이후 배치가 목표입니다. 반면 한국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AI 기반 MUMT 통합 알고리즘을 ADD와 한화 시스템이 이미 실험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카이의 무인편대기 기술 역시 KF-21과 연동되어 육해공 통합 알고리즘을 동일 체계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공군의 KF-21이 운용하는 자율편대 드론 기술이 곧바로 해군의 전력모함에도 이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미국처럼 각 군이 따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전장형 AI 알고리즘을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AI 기반 국방 네트워크 K-디펜스넷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링크 표준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푸젠급 항모를 중심으로 무인기 이착륙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상 자율관제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수동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인 전투기 공성10은 약 6톤급 중형기로 이륙에만 약 250m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즉 중형 항모 이상에서만 운용 가능해 3만 통급 중형모함에는 부적합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함재 무인기는 직경 12m 이내의 스키점프 이륙형 혹은 수직이 착륙형으로 설계되어 더 작은 갑판에서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를 통해 F-35B 운용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여전히 유인 전투기 중심의 구형 개념입니다. 반면 한국형 전력모함은 처음부터 무인 자산 중심의 데이터 항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12대의 F-35B를 싣는 동안 한국은 40기 이상의 AUB를 동시에 착륙시키며 AI가 지휘하는 전장 네트워크를 구현하게 됩니다. 즉, 적이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 해상 무인기와 공중 AI 드론, 해상모함, 그리고 지상 센서가 동시에 반응하고 즉시 대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죠. 이걸 바다 위에서 완성하려면 막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 초저지연 통신망, 그리고 AI 판단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력은 단순한 해군 함정 제조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AI 역량이 맞물려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된 결정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경항모 사업의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 경항모안은 4만 톤급 규모의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안이었지만 예산과 운용 효율성,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 때문에 해군이 선택을 바꾼 것입니다. 유인 전투기보다 무인 자산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미래 해전에 맞춰 함재기의 개념 자체를 인공지능 네트워크 자산으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의 무인기 기술 성장 속도입니다. 2025년 아덱스 전시회에서 한화와 LIG넥스원이 공개한 함재형 무인 정찰기와 자폭형 AUB 시제품은 이미 미국 MQ-25급의 80% 이상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무인기들은 약 600km 작전 방향에 채공시간 6시간 이상 250kg급 폭장량을 갖췄으며 함상 자동 이착륙 기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국산 화율은 92% 이상으로 외산 항모형 드론 대비 운용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즉 미국이 한 대당 1억 달러짜리로 운영하는 MQ-25 시스템을 한국은 5천만 달러 미만으로 구축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한국 해군이 추진 중인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은 미래의 하늘을 항모가 아니라 데이터와 무인기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대 변화의 정답을 정확히 읽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전술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외교력과 전략 억지력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이미 산둥함과 푸젠함으로 서태평양 항모 세력을 확대 중이며 일본 역시 이즈모급을 F-35B 운용 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유무인 통합모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덩치로, 중국은 물량으로, 일본은 개조로 접근하지만 한국은 AI와 네트워크로 전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이 함정의 의미는 단순한 신형 전력 이상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이 전력모함은 동북아 해역 내 정보전 중심축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태평양은 미일 동맹과 중국의 대립구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유무인 복합모함을 갖게 되면 미국의 항모와 달리 연합작전은 가능하면서도 독자 운용이 가능한 자율전장 플랫폼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컨대 남중국해나 인도양 지역에서 한국이 독자 감시 정찰을 수행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과 협력할 때 중립적이지만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7위 해군 전력을 보유했지만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이 실전 배치되면 작전 지휘 효율은 일본과 중국을 앞서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덩치가 아니라 두뇌로 싸우는 해군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5년 3월 12일 한국기술 미국 항모 영상입니다. Paul works for 3D Systems, a company they're partnering with. This printer quickly creates metal objects like valves and other pieces needed for aircraft carriers and subs. 3D Systems has concentrated more on the dental, health, and aerospace industries, so this is a first. 지난 3월 4일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항공모함 핵심 부품이 설치됐다는 뉴스로 관련 업계가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사실 조선업계에서
적층 제조 기술의 도입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기술 적용의 보수적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마저도 이미 6년 전에 3D 프린터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설치된 부품은 그 크기와 중요도 면에서 항모의 생산 공정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항모의 펌프실에 설치될 매니폴드 밸브 조립체는 약 1.5m의 길이의 무게는 무려 454kg에 달하는데요. 고압으로 흐르는 유체의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만큼 엄청난 내구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원조는 감히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2년 전 대한민국의 빅3 현대중공업과 적층 제조 기술 선도기업 메탈3D는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프리챔버 제조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항모와 같은 초대형 선박용 부품 제작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이 온전히 항모 건조에 활용된다면 항모 건조 역사의 일대 혁명이라 불릴만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통적 제조 방식을 고집하는 미국에 빠르게 전파 중인 대한민국의 신항모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니폴드 밸브란 유로를 지키는 복잡한 형상으로 항공모함과 같은 초거대 선박의 펌프 내에서 이 부품이 받는 압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간단히 제작한 것입니다. 사실 3D 프린팅으로 잘 알려진 적층 제조 기술은 기존 전통 제조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이 가능해 조립성 확인을 위한 모겁이나 시제품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주의 항공의 항공기 엔진용 연료 노즐이 적층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후 방산업계는 3D 프린터에 주목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산업용의 금속 3D 프린팅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속 3D 프린터 개발 및 3D 프린팅 서비스 기업인 메탈3D와 조선 분야의 글로벌 강자 현대중공업은 2018년 고성능 선박 시스템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3D 프린팅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이후 독일 기업을 제치더니 지금까지 계속 업계 탑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선박의 엔진과 펌프 등 주요 부품의 대량 생산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적층 제조 기법이 특히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 업계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수만에서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 부품이라면 금형비가 아깝지 않겠지만 그것이 항모나 핵잠수함용 부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두 개의 부품 생산을 위해 거푸집을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긴 제작 기간으로 인해 부품 수급마저 불안해지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 부품에 대한 3D 프린팅 기술을 대한민국이 완성함으로써 납품 기간 단축은 물론 업무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 내 매니폴드 밸브처럼 거대하고 고압력에 견디는 부품이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 항모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어쩌면 그동안 답답했던 미 전투함 생산 적체를 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노스럽 그루먼에서 분사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산하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현재 미국 항공모함 건조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CVN-79 존 F 케네디함 외에도 CVN-80 엔터프라이즈함과 CVN-81 도리스 밀러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을 장착한 3번함 CVN-80 엔터프라이즈5의 경우 2018년 첫 철판 절단식을 가진 후 올해 진수를 목표로 건조 중입니다. CVN-80 엔터프라이즈5는 한때 공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적층 제조와 같은 첨단 공법이 제대로 적용된 이상 2025년 진수, 2028년 취역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 도입의 성과에 미국이 제대로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는 앞으로 미국 국내 함정 건조에서 한국의 지분을 더욱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항모 건조 경쟁에 돌입한 유일무이 자강두천의 싸움에서 현재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항모인 푸제남은 경하배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인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항모까지 건조 중입니다. 실제로 속도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잘해왔고 잘하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우수한 동맹의 손을 잡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제적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를 운용하는 군사강국으로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핵 추진 방식 덕분에 연료 보급 없이도 최대 20년간 항행이 가능한 항모전단을 세계 곳곳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현재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밀릴 뿐 당분간 질적인 우세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란 것인데요. 이러한 전력 우세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경항모 사업이 백지화된 대한민국 역시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방부는 무기 도입 가격이 올랐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임무가 겹친다고 판단되어 사업 중단을 발표했지만 해군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이 경항모 건조를 위해 국내외 업체와 연합전선을 구축,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경항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미국 함정 건조 사업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조금 더 축적되면 바로 경항모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내 싱크탱크들은 미 해군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최고 15척의 항모를 보유해야 하며 그중 항시 3척은 태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소 3척의 항모전단이 매달려야 중국의 도발 기도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예전의 아우라를 뽐내던 미국이 아닙니다. 부족해진 힘과 예산으로 헐떡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자국 우선주의에 취해 중국 억제라는 부담을 우방국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대상이 스스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한 개 항모전단을 추가하는 데만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40조 원 수준, 여기에 제럴드 알포드급 핵 항모 한 척이 추가된다면 20조 원이 더 필요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씩 청구되는 유지 비용은 덤입니다. 탄약과 미사일 소모품 비용만 10억 달러의 함재기 유지 비용은 또 별도인데요. 이를 대한민국이 분담한다면 전혀 다른 계산법이 됩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5대양을 누비는 항모전단이 아니라 중국 압박용인 경항모입니다. 게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과 포탄이 남아도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여기에 경항모 운용 비용을 방산 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이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수구원 사업인 만큼 혹시나 경항모 사업이 좌초된다고 해도 대형 수송함 LPX를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등 다음 대항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먼 미래의 수출 경쟁자를 걱정하기보다는 눈앞의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1번에서 6번함까지 발주를 마친 미국은 현재 10개로 계획 중인 차세대 핵항공모함을 건조 중인데요. 규모도 최대일 뿐 아니라 원자로 두기를 통해 외부 도움 없이 20년간 무제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의 가치 또한 역대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사출장치, 강제 착륙장치를 장착, 슈퍼핵 항모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포드급 핵 항모를 만드는 미국 뉴포트 조선소의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셈인데 중국은 항모 기술에 가속이 붙은 만큼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매니폴드 밸브의 예처럼 이제는 금형 제작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바로바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 단축은 비용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13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을 넘어서는데요. 부품의 제작 단가와 기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비용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젠 오히려 밥 먹듯 찍어내는 것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핵 항모에 대한 설계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와 미국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은 서방의 전투함 전문 위탁 생산 기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